물량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저희가 둔촌주공 12,000가구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느냐. 연간 각 정부 역대 정부 평균을 내보면 연간 신축 아파트 서울 공급량이 30만에서 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10,000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 차질을 빚으면 이게 전반적인 공급량, 부동산의 가격,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됩니다.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파급 효과가 워낙 큰 사연이라 저희가 깊이 알려드렸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노동 이슈인데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당신 결혼했으니까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채용 저희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같이 최종 면접을 봐서 합격했던 옆 사람 알고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뭘 하셨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취업을 둘러싸고 억울한 일들, 답답한 사연들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장내석 노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공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사람들이 특히 취업 시장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거든요. 취업할 때 채용을 청탁하거나 부정 취업을 하면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기업의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가 취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면 업무상 배임죄 또는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고요. 공무원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끔 채용 권한도 없는 무슨 거래처 사장 등이 취업 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 통지가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걸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채용 청탁은 물론이고요. 채용 과정에서 출신 지역 같은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금지하고 있나 보면은 첫 번째,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에요. 잘생겼다고 뽑고 못생겼다고 안 뽑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두 번째,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이런 건데요. 결혼하면 책임감이 높다? 절대 아니죠. 세 번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은 부모, 조부모 그리고 자식, 손자를 말하는데요.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그쵸. 거고요. 한마디로 면접관이랑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몇 년 전에 중소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외국인 또는 전라도 출신 지원 불가라고 공지를 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채용 공고인데 사실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인사 서류를 입사하면은 손으로 적어서 냈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자, 집안에 5급 이상 공무원 있으면 다 써서 내세요 등등 그런 칸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채용 절차법에 이런 거 다 이제 위반됩니다. 그런데 이력서 양식에 아직도 보면 결혼했습니까? 가족은 뭐합니까? 가족들의 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대체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칸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면접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자리에서 결혼하셨느냐, 가족의 직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 대답하지 않거나 향후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면접 자리는 그냥 말로 진행되니까 나중에 면접관이 저 그런 질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발뺌하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녹음을 하시면 좋지만 반드시 뭐 녹음하기는 현실적으로 네. 어려우니까 면접 자리에 동석한 이제 타 면접자의 증언이 있거나 또 나한테만 질문하진 않겠죠. 동일 질문을 받은 다른 면접자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걸 물어봐서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것이냐.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입사할 때 면접 자리에서 가족 계획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몇 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고. 그런데 합격했다고 통지를 하고 나서 면접 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당신 좀 건강이 튼튼하지 않다고 하던데 채용 취소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황당해지잖아요. 이거는 문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하고 나면 채용이 확정되신 거기 때문에 채용 취소를 하려면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상 이유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채용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조현병 같은 무슨 정신병, 마비성 치매 아니면은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자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한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kg 이상을 매일 운반해야 되는 그런 직무인데 합격 통보를 하고 보니까 척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죠. 판정을 받아서 의사도 1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야 하는 업무에 무거운 걸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예상하면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업종에 지원 안 하실 테니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접 후에 합격 통보하고 취소 안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젊은 층에도 꽤 많거든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건강검진했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다. 아니면 전당뇨 단계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설마 이거 가지고 채용을 취소하진 않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다고 이 친구 나중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세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이유로 채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무직은 더 심한데요. 고혈압 당뇨 있다고 서류 작업 못하고 PC 작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고요. 간염 보균자도 심지어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B형 간염 보균자가 이제 신입사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추가 검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활동성, 비활동성이 있는데 비활동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계속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쌍방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회사에 내가 너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 좀 점점점이라고 하더라. 이 소위 평판 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판을 개인정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할지 이 경계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네, 평판조회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되고요.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인사 담당자가 전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는 뭐 김대리한테 평판 조회할게요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무 기간, 네. 인사 평가, 퇴직 사유 등 뭘 조회하겠다는 조회 내용,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 및 동료 임직원 하겠다라는 문의 대상까지는 기재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채용 확정 후에 평판 조회를 해보니
팀장과의 불화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전에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채용 점수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뽑아놓고 나중에 평판 조회를 해보니 뭐 그렇더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그 사람하고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애매한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사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신상필벌 내용은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고요. 다만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통상 그 회사 취업 규칙에 보시면은 채용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범죄 경력 조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인데요.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그 채용 결격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도 가능하고 해당자는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10년 전에 폭행죄로 만약에 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0대 청년이라면 10대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기업에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10년 전이면 10대인데 뭐 철없던 시절 한 번의 실수로 취업이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에 해당돼서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평생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업에서는 그 채용 목적으로 이를 조회할 수가 없고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 부서라는 게 결국은 회사를 위해 복무하고 회사 조직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자하고 회사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인사 담당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또 연봉 계약 이거 아마 연초에 연봉 계약서 사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인사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높게 불러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연봉 협상을 통해서 뭐 일부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로계약도 사실은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내용에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근로자가 불만족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채용 취소나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연봉이 채용 공고상 금액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거짓 채용 공고이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상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4,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회사 잘못이기 때문에 수정도 요구할 수 있고 서명을 안 해도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근데 기록을 좀 남겨두시던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좀 불리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이른바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주 달라진 고용시장의 행태도 하나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신입사원이 저는 4대 보험료 아깝습니다. 이게 혼자 내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반씩 내는 거니까 저는 이거 안 받을 테니까요. 그냥 프리랜서로 채용해 주세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프리랜서, 뭐 원청, 하청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 아니면 업무 수탁자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 수탁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출퇴근 의무가 있고 그 업무 장소나 내용도 정해져 있고 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다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다 해도 나중에 소급해서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이나 인원 공개하지 않고 보통 채용시까지 그 물결무늬 뒤에 그렇게 쓰거나 인원을 공명, 공공명. 물론 이렇게 공공명 하면 두 자릿수 뽑는다는 얘기구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10명부터 99명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깜깜이 채용 이거는 제재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타깝지만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채용 절차법상에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채용 심사가 지연됐으면 그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사항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뭐 최종 합격일을 뭐 추후 공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회사에 긴급 이슈가 생기면 무기한 연장하고 이래서 구직자들의 속을 태우는 일도 있죠. 채용 인원도 공공명 해서 10명인지 99명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요새 ESG 경영 등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약자인 구직자들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채용 절차법 위반 신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신고창이 뜬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